저희 우리 구독자님께서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우리 의원님 예. 지난주에도 빵빵 터지셨고 늘 우리 신인교 하스판 나오실 때마다 네. 철학과 또 통찰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항상 이 전국을 네. 정말 날카롭게 패부를 찔러주셔가지고 많은 분들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과찬해시네. 예. 뭐 명절에는 뭐 좀 어떤 좀 뭐 별일은 없으셨습니까? 자빠져 잤어요 그냥. 그냥 어머니는 한번 뵈러 이제 납골당에 아. 모셔서. 예. 근데 갔다 저는 왔고, 우리 네. 김종대 전 의원님 뵈면은 일단 예. 예. 재밌다. 재밌다. 아 이렇게 그래 내가 얘기하잖아. 나는 요즘 의미 없는 건 참아도 재미없는 건 못 참아. 아. 제가 사실은 어. 제가 사실은 이제 정치 선배님들 얘기를 예. 한 10분 이상 못 듣습니다. 그냥 좁니다. 그런데 예.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눈빛이 초롱해지고 잠이 달아나면서 재밌다. 잠을 아. 깨우는 평론. 그리고 예, 졸지마 여기저기 평론. 인용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아유 이거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그거는 이제 이 의미를 이끄는 건 재미거든. 예. 그러니까 의미가 이렇게 그 살아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폭력적이야. 올바름을 자꾸 강조해. 아하. 그렇게 하질 말고 넛지라는 거 들어봤어? 넛지. 넛지. 어떤 의미가 넛지? 예. 그러니까 저기 뭐냐 이렇게 끌어주는 그걸 재미있게 그걸 넛지. 그러니까 뭘 하라고 시키지 말고 엄마가 애한테 공부를 책을 읽게 싶은 거야. 예. 그러면 책을 읽으라고 하지 말고 애 보는 앞에서 자기가 책을 읽는 거야. 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 읽어보니 되게 그렇죠. 재밌네. 예. 너무 행복해. 이런 걸 보여주면은 그렇죠. 아이가 나도 책을 읽고 싶구나. 따라하게 되고. 이게 넛지야. 야, 넛지. 그러니까 이게 저랑 이게 김지호 넛지요. 부실장님은 저희는 폭격기거든요. 때리는데 급급해. 근데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유도탄, 유도하듯이 따라오게 그렇지. 넛지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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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손자병법식으로 싸워. 오늘 좀 거기 그 병법을 배워야 될것 부전승이란 거 있잖아. 부전승. 부전승. 너무 재미가 있어 좋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좋습니다. 뭐 얘기하니까 오윤혜 씨하고 방송할 땐 예. 손자가 사람이냐고 묻던데. 손자가 맺히시냐고. 중국 사람이라는 설명하느라고 10분은 까먹고 들어가. 중국 그런데 출신. 여기는 그건 없으니 좋아. 저희는 그 질문은 안 합니다. 좀 뛰어넘어서 하겠습니다. 넛지 요 정도부터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 김종대 의원님 모시고 오늘은 추석 민심을 인물 중심으로 좀 살펴볼 예정인데 좋죠.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진보의 달마대사께서 본 올해 추석 민심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통체적으로. 아니 뭐 참혹한데 예. 난 그 중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게 네. 우리 시민 공동체가 정권이 폭주하고 의료가 무너지면서 불안해질 때 서로 돕는구나. 그래서 저기 뭐야 절대 아프지 마세요 하고 예. 우리 시대 가장들이 주로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집에 어른이 있단 말이야. 근데 추석이 불안한겨. 예. 그러면은 냉장고를 싹 뒤져가지고 사흘 이상 지난 음식을 몽땅 찾아내 버리더라고. 탈날까봐 겁이 나는 거야. 예. 그래서 위로는 어른, 아래로는 아이들. 요 중간에 있는 분들이 제일 민감하더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냉장고 음식 다 검사하고 예. 갑자기 안 하던 집안 대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곰팡내 나는 이불 햇볕에 말리고 예. 요즘은 우리 세대 남자들이 이런 걸 부지런히 한다니까. 그건 뭐냐하면은 그래도 집안에 식구들 자는데 예. 대문은 잘 걸어 잠궜나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그 세대 그 마음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가 그 마음을 자극을 하니까 오히려 가족에는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 더 강해지는. 예. 그런 면에서 예. 뭐 우리가 시사 뭐 이런 정치를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지만은 예. 이게 다 인간에 관한 문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전부 사실 궁극적으로 사람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가족들의 결속력이 대부분 강화된다는 체험을 많이 듣고 예. 이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는 또 어떤 그 고난과 재앙에도 항상 사람은 적응하고 이겨내려는 어떤 마음가짐들은 있으시구나. 아하. 이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희망을 느꼈어요. 야, 아니 근데 이번 추석에 가장 핫한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였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지금 관련된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뭐 디올백이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최근에는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이제 명절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가 저기 지금 사진에 나오듯이 마포대교에 거의 그 김정은 현지 지도 가듯이 저러고 다니고 있고 거기다가 또 그 장애아동 거주시설에 봉사활동하는 모습 또 내지는 연휴 기간에는 뭐 편의점을 새벽에 돌아다니는 모습 경호원들 거느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많이 좀 회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렇죠. 우리 의원님께서는 김건희 여사 도대체 그래서 저 멘탈리티 뭡니까? 내가 이런 유사 사례를 또 중국 고전을 다 뒤진 거 아니야. 아, 요 유사 사례가 있습니까? 유사 사례를. 있습니까? 오. 어떤 그래가지고 사례가 있죠? 내가 이걸 다 찾아본겨. 네. 예. 그랬는데 한동안 뭐 김건희 여사가 저기 뭐 정치권에서 측천무후에 비유를 하던데 예. 그건 너무 잘못된 비유예요. 아, 비유가 잘못됐다. 네, 너무 잘못된 비유예요. 어허. 우선 측천무후는 중국 2000년 역사에서 유일한 여성 황제야. 그렇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예. 그때 신라가 선덕 여왕이야. 아, 선덕 여왕. 예. 그다음에 그때 일본의 유일한 왕이 여성이야. 오. 그래서 한중일이 똑같이 여성이 지배하던 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한식이고 예. 이때가 전부 태평성대야. 아. 세 나라 다 태평성대. 당나라 측천무하면은 예. 오늘날 시진핑이 왜 저 하나의 중국 얘기하냐 중국몽 그 모델이 당나라예요. 야. 그때 당현종의 정관의 치 이러고 그게 끝나고 그 다음에 측천무 시대가 열렸는데 예. 이때 정치는 너무 좋았어요. 어허. 태평성대로. 그러다 나중에 이제 비극으로 갔지. 예. 그런데 이런 공식적 황제로 등극한 측천무 그리고 두 번을 또 황제로 등극해 아들한테 물려줬다 다시 빼서 뺏어서 그래서 줬다 뺏는구나. 두 번 그래서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를 비유하면 안 돼. 예. 그 정확하게 그 맞는 케이스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찾았어. 그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명절에 그 바쁘신데. 와. 아니 이거를 이제 원출처를 밝히자면은 예. 한국 사마천 학회의 그 학회장을 하는 김영수 교수의 저서 간신론에서 찾았지. 비슷한 사례로. 예. 간신. 예. 그러니까 그 동한 시대 그러니까 한 나라에 이제 그 국군이 쇠해가지고 예. 그래서 왜 조조 유비 송건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니까 쇠해서 온갖 변태와 엽기가 정치를 지배하던 예. 썩은 시체에 구더기가 버글버글하던 시대. 어허. 큰 간신이 있으면 그 밑에 작은 간신이 있고 뭐 그랬는데 그 수많은 엽기 간신들 중에서도 예. 오늘날 세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부 간신이 있었어. 부부 간신. 여기밖에 없어. 이거는 중국 역사의 통틀어 이거 하나인데. 예. 양기라는 그 한 나라의 대장군이면서 권력을 전행한 간신 양기와 예. 그 부인 손수야. 손수. 양기 손수. 양기 손수. 근데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은 둘이 노출 경쟁을 벌리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윤 대통령이 추석 연휴 때 15사단을 찾아가. 예.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자다가 봉창 뜯는지 전투식량 얘기를 막 해. 예. 뜬금없는 소리 하죠. 예. 그러니까 나도 그 한 칼 있어하고 김건희 여사가 장애아동 복지센터를 가. 와.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있어. 예. 아니 부부가 같이 가면 안 돼? 이왕 뭐 노출되는 거? 근데 보통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지 근데 않나요? 각자의 PI, 각자의 프레지덴셜 아이덴티티로 간다 이거예요. 각자 간다. 이게 양기 부부야. 양기네도 이렇게 각자 다녔나? 양기는 각자인데 노출 경쟁을 서로 해. 그랬는데 이 비슷하네요 지금 윤석열 부부랑. 그러다 보니까 양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누각을 짓는 걸 좋아하고 예. 온갖 사치와 방탕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다 먹는데 부인이 나는 왜 못 먹어 해서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양기가 큰 저택을 지니까 예. 그 맞은편에다 내 거 두죠. 이렇게 와. 남편을 시기 질투를 하는 그런 식다가 부부지간의 시기 질투래요?
그러다가 그 백성은 그래서 야. 도탄에 이중으로 도탄에 빠지는 건데. 예. 근데 이 양기가 이 마누라 손수를 좀 두려워했다고. 그것도 비슷한데.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소름이 끼치더라 이거. 와. 그런데 이 손수가 빼어난 미인이야. 완전히 경국지색이라고. 야. 그 요염한 자태는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랬는데 이게 그거는 좀 인정이 안 되는데. 이거 뭐 개인마다 그랬나 봐. 평가가 다를 수 아니 있으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예. 그 오늘날까지도 그 화장법이 전래되는 거 보면은 틀린 얘기는 아니 아닌 것 손수의 같아. 화장법이 화장법 오. 5가지 화장법. 어떤 화장법이 있죠? 첫째 숨이 예. 근심에 잠긴 것처럼 보이기 위해 눈썹을 가늘게 그리며 꺾어준다. 아이고 꺾어준다. 두 번째 제장 눈밑을 칠해서 마치 울고 난 듯한 우수에 젖은 표정을 연출해낸다. 약간 슬픈 모드. 아. 예. 탐하게 머리를 살짝 들어 올리게 해서 여자의 몸가짐이 다소 흐트러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예. 네 번째. 전료보 겉에 허리를 요란하게 좌우로 흔들면서 간다. 어허. 우치소 웃을 때 이가 약간 아픈 것처럼 상을 약간 찡그리면서 소리를 내지 않는다. 뭐 스케일 같은 건가 본데요. 이게 이거를 지금? 예. 이렇게 하면은 장안의 여자들이 다 따라해. 야. 그랬는데 심지어 치장도구 그 화장도구와는 뭐 평상병치, 비책, 협관, 절상건, 옹신선, 오. 호미단의 이런 것들은 이 예. 옷과 장신구인데 오늘날까지도 그 전래되니 야. 이 한 명이 갖고 있는 그 노출과 패션과 예. 유행의 아이콘이 어느 정도였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좀 인플루언서 같은 거예요. 인플루언서 막 그런데 영향 이제 주면서 거기에 권력의 얼굴을 오. 얹고 권력까지.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사진을 볼짝시면 예. 그 순천만 대정원에 갔을 때는 머리를 뒤로 길게 늘어뜨리면서 보는 그 우수에 젖은 예. 이런 거. 또 저기 저 마포대교에서 어디를 가리킬 때는 예. 마포대교. 뭐 올림픽 사격 선수 금메달 딴 분이 온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이미지죠, 그때랑. 완전히 이제 다른 이미지. 확연히 다른 여기 이제 순천만 정원 사진이고. 순천만 정원 저 사진이 예. 있고 뒤로 이렇게 고개 적히는 사진이 예. 있어. 저거 대통령실 봉화 그렇지. 붙어 있고. 진짜 창피해 죽겠네. 정말. 그다음에 근데 요거랑 마포대교는 너무 대조된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이제 올림픽 금메달 컨셉. 야. 그 일론 머스크가 왜 우리 금메달 딴 그 사격 선수한테 예. 영화에 출연시켜야 된다 아.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컨셉이 된다고. 어? 예. 이게 그런가 하면은 예. 또 이제 저 외국의 복지기관 방문해서 그 오드리 헵번 컨셉. 예. 이때는 이제 어떤 그 도덕심을 자극하는 이러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손수의 연출이 이제 그 권력과 연결된 어떤 그 과시욕에서 비롯된 유행 창출인데 어허. 다행히 한국 사회에선 김건희 여사를 따라하는 여자는 별로 없어. 별로 없죠. 따라하면 큰일 나죠. 예.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미지에다가 이제 권력을 여긴 탑재를 해버렸기 때문에 뭔가 좀 과거 양기와 손수 모델과 매우 그리고 유사하다. 예. 또 눈에 보이는 건 다 해먹어야 돼. 해먹어야 돼요. 저기 관저공산 21g 주고, 아하. 또 뭐 양평고속도로는 어떻고. 예.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보면은 마치 그런 나의 권력 행사가 나를 행복해 줄 거라는 아하. 끊임없는 상상에 빠져. 예.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 이야기에 아주 디테일이 있는데 그거는 김영수 교수의 간신전을 보면 자세히 나와. 간신전. 예. 그래서 내가 비슷한 사례를 자꾸 찾다가 찾은 게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또 이걸 다 찾으셨습니까? 그런 말들을 요새 말로는 예. 도래올님이 말씀하셨는데 끼부리고 있네라는. 아하. 끼부리고 요새 말로는 끼부리고 예. 있네.
근데 어쨌든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보,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는 상당히 저는 이제 심각한 수준에 왔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좀 의혹이 더 짙어졌던 것이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전주가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방조범으로 공소장이 변경돼서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이제 주가 조작에 관한 이 범죄 혐의 이거 피해 나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요거 좀 어떻게 파장을 좀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니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뭐 점쟁이 같이 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 검찰이 움직일 수 있을지 아니, 난 기소 안 할 거라고 봐요. 아 검찰은 기소를 못하는 걸로. 질질 시간 끌다가 이제 공소시효 다 되고 뭐 그런 시나리오 아닐까? 누가 기소를 할까? 그럼 우리 김주호 부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마케팅 이사 이런 명함을 파고 다녔다는 의혹이 있어요. 아니 실제로 이사 명함을 쓴 건 맞아요. 네, 의혹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썼어요. 그 서울대 네. 무슨 최고위 과정에서 자기 이력을 그렇게 냈어요. 내가 도이치모터스 그건 팩트입니다. 네. 이사 마케팅 이사다. 예. 아니 학교에 허위 이력을 내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와 매우 긴밀한 관계고 예. 그리고 12시에 뭐 8만 주 이게 다 기록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 같은 주식 정말 예. 주식 용어는 잡주라 그래. 잡주. 예. 이런 잡주에 몇십억을 투자해서 23억을 벌었다. 거의 뭐 100에 99, 99.99는 주가 조작 아니면 못 봅니다. 이례적이죠. 아니 이런 잡주에 50억, 20억 투자할 수 있어요? 못하죠.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일반인한테 그러니까. 내가 전 재산 여기다 투자할 수 확신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그 확신으로 23억을 벌었어요. 본인은 이제 엑시트를 했죠. 나와버렸죠. 아니 나왔잖아. 23억 벌었죠. 그리고 공소시효 걱정하시는데요. 그런 걱정하실 게 없어요. 도이치모터스에서 23억 벌었잖아요. 다른 주식은 주가 조작 안 했겠습니까? 했어. 이제 그걸 열어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금감원장이 누굽니까? 이복경 원장. 검사가 갔잖아요. 아하. 뭔가 이런 의혹까지. 윤석열 대통령, 네. 그다음 김건희 여사의 어떤 길목 이런 데는 예. 보면 그 국토부도 그렇고 전부 측근들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 지금 그게, 슈퍼챗이 잠깐 들어와서 우리 이름 없으님께서 오. 계엄을 하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를 용어겠습니다만은 김건희가 남 따라한답시고 하는 저 행위들은 일종의 티베깅 행위에 가깝습니다. 능욕 행위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슈퍼챗으로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혹시 최근에 그 어제죠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단독 보도 이후에 아주 어제 깜짝 놀랄 만한 이제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 이제 파문이 일을 만한 기사가 어제 나왔는데 어제 의원님께서는 좀 전반적으로 그 1차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2022년도 6월달 그러니까 5월달 공천 그리고 2024년도 2월달에 있었던 이 7불사 회동과 관련된 이제 김영선 의원을 창원 이창에서 이제 김해로 빼는 부분 요거 이제 2차 개입이라고 했을 때 요 두 가지 관련돼서 명태균 씨의 육성이 다 나왔습니다.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좌절감을 느끼는 게 어제 이 예. 문제로 우상호 그다음에 저기 김명우 예. 그 여야의 이제 그 퇴직한 원외 의원들 중량급들하고 셋이 이제 저하고 만나서 JTBC에서 예. 토론을 했는데 난 참 암담한 게 예. 이게 큰 당의 공천 절차라는 게 이렇게 정보가 뭐 좀 셀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일은 많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나는 눈앞이 허해지는 게 좌절감을 느끼면서 심지어는 나보고 예. 정의당은 그런 공천 절차가 없으시면 잘 모르겠지만 예? 우리는 많이 겪어봐서 이런 말들 할 때 있잖아. 야. 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는 이 중견 언론사에서 토론의 수준이 이렇게 가는구나. 아니 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 말에 크게 반론 제기를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셨어요. 끄떡끄떡. 주로 김영호 의원이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또 정보를 가지고 개혁신당에 가서 공천거래 시도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내가 암담해지는 게 이 예. 정치판에 구더기가 끓는구나 이게 구더기가 구더기가 이곳저곳에서 끓는 예. 게 이럴 때 어떤 정치의 올바름을 외치면서 올바른 정치를 외치면서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정치에 몇 명 남아 있냐 특히 이 정권에서 예.
난 이런 면에서 참으로 그 슬픈 감정을 느꼈어요. 비애감을 어제 느끼셨군요. 그게 아까 얘기한 한나라 그 외척 예. 황관들 그 싸움질하면서 어허. 나라 말아먹던 얘기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때의 역사가 지금도 여사 반복되는. 쪽에 예. 뭐 오빠 엄마 그다음에 저기 이종호 명태균 예. 이건 외척 세력의 범외척 세력이고 범외척 세력. 그다음에 윤핵관들이라고 나서 가지고 온갖 아첨마부다 하는 이건 황관 세력이라고. 예. 현대판 외척과 현대판 황관 세력이 뒤엉켜 가지고 서로 패권 다툼을 하다가 그래서 망한 게 수나라, 당나라, 명나라, 그렇죠. 청나라, 그 전에 한나라 다 그걸로 망한 거예요. 다. 아하.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따라하고 있는 거기에서 모습이죠. 나오는 엽기와 변태가 어떻게 된 게 현대판 외적과 현대판 야. 황관 세력들이에요. 이게 정말 어? 엽기 변태라는 게 왜 김영선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노량진 수상 가서 수돗물을 퍼먹을까? 예. 그때 솔직히 그 이게 엽기죠. 아무도 이해 예. 못했거든요. 왜 저 사람은 아니 저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대하는 것이 상식인데 예. 그것을 찬성한다고 가면서 그걸 어필하려고 아니 노량진 수상 가서 이걸 퍼먹으면 국민 실제로 마셨어. 이게 더 경악스러워. 아니 실제로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 좋아하냐 이거죠. 예. 그러면 선출직 공직자가 저런 짓을 했을 때 예. 사람들이 좋아하냐. 심지어 이 사람은 창원의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창원 의창이죠. 창원이 예. 좀 가까웁니다. 거기가 마산하고 통합돼서 해변가도 있는 거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한 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짓을 해갖고 공천을 받으니까 그냥 수돗물도 막 퍼 마시는 거죠. 마시고. 그런데 왜 또 모인 데가 칠불사냐고. 하동의 그 지리산 쪽에 칠불사. 그 절이 굉장히 예. 그 유명한 절이거든. 뭐좀 가보신 적도 자주 아니 가시나요? 뭐 그냥 듣기만 예. 했는데 예. 이게 그 가야국을 만든 김수로 왕의 7왕자가 다 성불을 했다고. 예. 그걸 기념해서 세운 절이요. 그 칠불사. 어. 예. 그래서 동국 제일 선사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유명한 고승들이 많이 나왔고 이 절의 정신이 그래서 참 알을 발견하는 예. 어떤 수행 정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러는 도량이거든. 예. 근데 왜 거기서 공천 거래를 하냐 이거요. 내 얘기는. 예. 근데 공천 거래를 이어가기 전에 우리 우유맘님의 슈퍼챗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항상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슈퍼챗 주셨고요. 우리 제이환희님께서도 슈퍼챗 처음 주셨는데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이환희님. 고마워요. 예, 우리 김종대 의원님 오시고 나니까 슈퍼챗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예. 3,900명. 감사합니다. 실시간 이 3,900명입니다. 아침에 벌써 예. 4,000분 육박해서 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상하게 우리 세 명이 텐션이 좋아. 저도 금요일 좋습니다. 오전은 이거 나쁘지 않아. 뭔가 제가 빠졌을 때 섭섭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빈자리가 컸습니다. 아니,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조금 데시벨이 높네. 저희 둘은 폭격기이기 때문에 폭격기이기 때문에. 우리 김정대 의원이 또 군사 전문가 아니십니까? 우리는 마구 투하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여기 유도 폭탄. 조종을 잘하셔야 돼요. 좀 비싼 폭탄. 넛지시고 넛지. 하여간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그 장소에서 예. 여기서 있으면 할 거래도 못 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의원님 거기서 지금 뉴스토마토 기사에 의하면 김영선, 명태균이 왔고요. 네. 여긴 이준석 그리고 천하람으로 추정되는 의원이 와서 사인 회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했는데 이준석 의원은 밤새 얘기하다가 3.1절 기념식 때문에 자리를 일어나서 갔고. 천하람 의원으로 추정되는 의원이 남아서 끝까지 2박 3일 동안 그 기자회견문을 가다듬고 뭐 논의를 계속했는데 예. 파이널이 안 됐다. 그러니까 파이널이 최종 안 결제가 됐다. 안 났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는 의구심은 뭐냐면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가 한 게 핵심이고 공천 개입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해로 가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개혁신당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폭로하니 많이 하면서 텔레그램을 보여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 공천의 최종 컷오프된 게 올해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예. 그런데 칠불사회동은 2월 29일이에요. 9일, 3일 뒤죠. 3일 뒤에. 예. 그러면 고민이고 뭐고 안 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런 천하의 간신 소인배들 내가 보니까 예.
오선 의원까지 하고도 저지랄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화나시죠, 화나죠. 절에까지 찾아가 가지고 7불사에서. 예. 그러니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예. 공적으로 잘 써먹으라고 이렇게 해주는 선출직 예. 공직을 가지고 이런 식의 값싸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게 나는 이제 기가 막힌 노릇이고. 기가 막히다. 두 번째는 예. 그러면은 그 정보가 있는데 뭐 비례 1번이건 3번이건 못 준다는 건 자기들 자체 논의로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와서 이게 폭로된 와중에 왜 그걸 감싸주냐고. 그러니까 선의의 조언 내지는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이게. 아니 그러면은 그게 뭐 선의의 조언이건 악의의 조언이건 이게 왜 도덕의 문제냐고. 이거는 저기 범죄의 문제. 그러니까 예. 아니 조폭도 다 있잖아. 깡패들도 폭행 휘두를 땐 이유가 있어. 조폭들도. 그렇죠. 그 다 조폭도 법도가 있는 겁니다. 지하 그게. 세계에서도 선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거기서도 예.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예.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과정, 공천 민낯을 저는 사실 이제 이거가 딱 불거졌을 때는 저게 뭔 말인가. 왜냐하면은 공천이라는 게 특히 보궐선거나 이런 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게 왜 그러니까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심정적으로 잘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당에서는 사실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이준석 대표하고 당시 당 대표였죠. 이준석 당 대표는 성공하고 또 이준석 대표 김영선 전 의원이 왜 이준석 대표를 찾아갔겠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자마자 찾아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한 번 먹혔거든. 예. 그러니까 거래를 또 시도한 거 아닙니까? 2차로 그러니까 거죠. 그거 보고 그래도 이준석 전 당대표는 뭔가 보수의 미래다, 개혁성이 있다. 그래서 아니, 당명도 개혁- 개혁신당인데 개혁에 아마 새로울 야, 시작할 거예요. 신당. 이 사람이 10년 동안 배운 거는 그런 거구나. 정말 짬짬이 하는 거. 협작 정치. 전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은 김종대 전 의원님도 예. 그 지난번 그 정의당 비대위원 때 이렇게 보면은 제가 김종대 전 의원님 바보 같다는 생각을 참 했어요. 아니 힘든데 왜 저기 갔지? 그 한번 우리 당 대표를 찾아왔어. 그러니까 새로 이제 김준호 당 비대위원장이 돼서 왔는데 이제 우리 좀 이재명 당대표는 뭐 이제 그 전에 했던 얘기가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예. 이분이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이 진영이나 이런 게 손해가 되더라도 예. 내가 어떤 정치 활동이나 방송 활동에 불이익이 있어도 예. 내가 몸담았던 정당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야겠다. 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굉장히. 그게 정치하는 사람 정치 결사체의 본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그런 게 하나도 아니야. 이게 없다. 그냥 이 공통점 이게 맞으면 붙었다 수돗물 막 퍼마시고 이게 안 맞으면 다 까발리고 이게 맞추려고 네. 7불사 가서 이게 무슨 정당이냐고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 이름 쓰면 안 돼요. 이준석 대표가 뭐 얘기의 완결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거절했다는 뭐 거죠. 애매하다 얘기하다. 애매하다는 얘기. 명태균, 김영선 의원은 비례만 주면 이거 까겠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 얘기잖아요. 폭로 기자회견까지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도 아직 입장 안 밝히고 있어요. 누가요? 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은 지금 침묵 모드입니다. 친목 모드입니다. 예. 아니 자기가 로비하여서 김영기고 아니면 못 밝혀요, 못 나와요. 네. 이러면서 이제 가는 꼬락서니가 내가 보기에 이거 저 이종호 녹취 파일 사건의 아하. 데자부예요. 아니 김종대 의원님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공천 개입 사안이 애매한 게 아니라 이준석 의원의 태도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먼저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면 범죄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처벌 사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대통령의 배우자가 개입을 해도 더 심각한 문제겠죠. 아니 그런데 진보 관련성이 없다 그래야겠지. 그건 그냥 개인의 의견 제시라 그러겠지. 예. 직무가 상한 게 아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든 대통령의 배우자의 공천 개입이든 권력자가 공당에다가 좌우해가지고 공천을 누구 주고 누구 떨어뜨리고 하는 이 공천 개입이라는 것이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이론이 없는 게 정상 사회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참 의아한 게 윤석열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완결성이 없어서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사람 꽂지도 않았으니까 이거 공천 개입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준석 의원도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고 이번에 이제 개혁신당 당대표로서 그 주요한 증거를 7불사에서 봤다라고 주장하는 의원인데 이분도 나와가지고 아이 선의의 조언이고 대통령 영부인이 그 정도 조언 못하냐 그리고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호들갑 좀 떨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게 법이라는 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이렇게 윤석열과 박근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번에 국민권익위가 하는 거 보니까 가능해 보이대. 아 권익위 스타일입니까 이거? 이준석 권익위 스타일로 지금. 아니 건의 스타일이 아닙니까? 아 건의 스타일. 건의 스타일. 그러니까 오늘날의 법이라는 게 뭐 보편과 상식 기준이 아니라 하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네. 법기술자의 권력이 돼버렸지. 아 이게 법브라지들의 전유물이 돼버리는. 야, 그 한비자가 다 한 얘기예요. 법이 예.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걸 경고했어요. 이미 경고가 됐고요. 그렇죠. 예. 아니 진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 간신 조고가 망하게 한 건데 그 사람이 형벌 전문가입니다. 어허. 왜 진시황이 그렇게 좋아했냐면 법을 너무 잘 알아. 어. 형벌의 기준을 딱딱 세워. 아 그러니까 가까이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 법가가 세운 나라거든요. 예. 근데 이자가 나중에 나라를 거덜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 다 법관들이 한 거예요. 다 거덜난 거죠. 야, 예. 그때 그 간신 조고는 환관인데 예. 형벌에 관해서 진나라 최고 권위자라 그랬다. 아하. 그래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법 적용을 잘했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백성들과 법이 괴리되기 시작하면서 어허. 무슨 보편 상식입니까? 지가고 법이지. 예. 이렇게 되면서 나라가 망한 그러니까 거예요. 맞춤형인 거예요.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법을 갖다가 장식화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법비들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법비? 법비 그리고 법꾸라지. 네, 법꾸라지. 그게 이제 출세 수단이자 출세 수단. 권력과의 거리를 좁히고 아. 어떤 권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법이라는 무기를 유효적절하게 아하. 활용하는 이게 이제 간신과 엘리트 간신의 출세길이었던 아니 거죠. 근데 의원님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짱 뜨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총선까지 치렀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옹호해주고 쉴드해주고 뭐 심지어 명품백 같은 경우는 특검 사안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왜 문제는 이렇게 하는지는 좀 정치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예. 한 가지 누락된 설명은 있는 것 같아요. 누락된 설명. 그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의 관계를 조금 더 디테일을 있게 봐야 돼요. 이준석 명태균 관계. 예. 아니,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는 동안에 예. 명태균 씨 역할이 의외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 같습니다. 아 개인적 인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개인적인 예, 거. 예. 그러니까 이 판의 설계자는 누가 뭐래도 명태균 씨입니다. 아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 능력과 예. 접근성 그걸 갖고 판을 짜는 설계 능력은 사실은 이제 지방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막 범위를 넓혀오던 시기에 이게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준석 당대표일 때부터 명태균 씨를 알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당 대표 만들어줄 때도 김종인 위원장 말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이준석을 많이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역의 경남 의창에 있으면서 예. 이준석 만들기도 성공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만들기도 했고 뭐 본인이 다 한 건 아니겠지만 본인은 이미 설계자라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그게 최고점에 달했을 때가 올해 총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영선까지도 만든 건 맞죠. 보궐선거 때 보궐 때 만들었죠. 만든 거.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기 어떤 그 인위적 외척 세력을 이제 자기가 하나 만든 건데 아하. 김건희 여사 쪽으로 해가지고. 예. 근데 그 한동훈이랑 강력한 허들을 만난 거예요. 한동훈은 사실상 거절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컷오프를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예. 이준석 쪽에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도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뭐 복잡한 사연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 의중이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김건희 쪽을 의식하는 것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건 자꾸 명태균과의 관계가 더 본질 그렇죠. 클 그 것이다.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근데 이 부분을 자꾸 건너뛰고 우리가 예. 김건희 존재감이 너무 강한 나머지 너무 커요 존재감이. 그쪽의 시선이 이렇게 편향되는 경향들이 예. 있는데 예. 이건 조금 균형을 잡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명태균과의 관계를 봐라. 애시당초 이 칠불사에서 만남 자체가 사인 회동 예. 칠불사. 그 사인 회동 자체가 예. 명태균의 설계 아니냐 이거야. 아하. 그렇잖아요. 다 여기서 보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칠불사. 그러면서 지금 어제 그 명태균 씨가 변호인 통해서 낸 입장을 보면은 예. 김건희 여사하고 자기가 전화 자주 한다고 아예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녹취로도 나왔고요. 녹취로도 여사가 컷오프를 직접 얘기해줬다. 저는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예, 이미 얘기도 나와. 아니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숨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안 그래. 아니 김영선하고 우리 김건희랑 한 게 아니고 나랑 한 거야. 내가 그거 실세야. 보도까지 했어. 그러니까 못 참겠나 봐. 아. 내가 실세야. 김영선이 아니고 약간 내가 요거는 우위에 있어. 천공 스타일이네. 천공도 막 나 다른 건 다 참아도 내가 부수적인 건 못 참아. 내가 메인이야. 그냥 막 터졌더라고 이게. 야. 그렇지. 예. 그러면서 그걸 또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야. 아니 나는 원래 광고 여론조사 정치 컨설팅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예. 그게 상대가 여사건 대통령이건 뭐가 잘못됐냐. 예. 그러니까 오히려 드러냄으로써 이렇게 방어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하. 반면에 저번에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재판 중이었어. 예.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로 그런 게 많아가지고 약간 예. 경우가 다른데. 예. 그러니까 이 이준석의 행태에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예. 난 비밀은 명태균한테 있다고 봐요. 명태균이 갖고 있다. 예, 거기서 예.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개혁신당 출범 때도 이런 모든 과정에서 조언을 받았을 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면은 외면할 수 없는 사이 아니냐. 그럼 이걸 축소 은폐해 줄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요인들 이제 그 뒤에는 물론 권력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얽혀 있는 관계로 오랜 시간 축적이 됐다고 봐야지 이게 개혁신당 창당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정이 급격히 바뀔 수가 있는 거냐 이게. 아니 근데 명태균 씨가 이걸 컨설팅으로 포장하기는 너무 어려운 게 그 녹취 자세히 들어보시면 1차 공천 개입 때, 그러니까 앞선 2022년도 5월달 1차 개입 때 명태균 씨가 막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알려지면 안 돼. 아무도 들으면 안 돼. 아니 떳떳하면 왜 소문나는 걸 막 씁니까? 공천 발표 전날 알아요. 전날 알고 김영선 의원이 예비 후보였을 테니까 그렇지. 본 후보로 현수막 갈아달아라. 내가 이거 힘들었어. Y 의원하고 K 의원이 누굴 미는데 대통령도 김영선이 의중에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여사한테 얘기했어. 이러면서 이거 알리지 마. 소문나면 안 돼. 떳떳한 컨설팅이면은 소문나는 거를 두려워할 일은 없죠.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는 예. 진행 중이니까 이제 오늘날 진행 예. 중이니까 예. 우리가 군사 작전 할 때도 기만술이 있는 거잖아. 예. 그런데 요때는 예. 이제 저게 바로 그 황관들 공격하는 전형적인 외척의 문법입니다. 외척 문법. 예. 새끼들 다 쓸어버려 말이야 내가. 저게 말이야. 내가 황제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정리했어. 간신의 문법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법인데 예. 문제는 이 명태균 씨가 네. 허튼 사람이 아니라 너무 스마트하고 정보력과 판단력이 빠른 분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예. 거기에다 합법적인 자기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간단히 무너질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사까지도 거기에 의존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마음에 상당히 들었겠죠. 그럼 간단한 인물이 아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 간단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예.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예, 있어요. 의문. 자, 하루 공천 관련된 건을 두 번이나 하루 전에 알았다. 사실 공천 시즌 되면은 막 급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발표하기 하루 전에 결정 나잖아요. 사실 미리 결정 나면은 예. 다 중간에 되기 때문에 보통 공천 발표하기 하루 전에 결정합니다. 근데 그렇죠. 보안이 그런데- 생명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 사람 알고 있었어. 미리 알고 있죠. 그것도 대통령을 통해서. 여사, 특히 여사, 통해서. 여사, 대통령실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도 사실 이게 떳떳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네. 공천 과정을 받는. 그러니까 당의 정보를 왜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누가 정기적으로 뭔가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의사결정에. 그 시스템, 이 정보를 누가 보고하고 있냐. 여사한테. 예. 요걸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누가 밀정이냐를 봐야 예,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정말 대통령실에서 아끼고 정말
밀어주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명태균 씨가. 예.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권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공천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할 수 있을 정도 엄청난 정말 영향력이 있는데 왜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 되자마자 김해에서도 컷오프 된 거잖아요. 그러자마자 왜 이준석한테 가서 예. 그런 걸 공천 거래를 했냐? 그건 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또 이권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예, 요거 좀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죠. 그때가 2월입니다. 2월 29일 날 예, 취조사. 근데 예. 이때가 공천 문제로 한동훈하고 김건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틀어진 때라고 난 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한동훈한테 보냈는데 뭐 사과를 하겠다는 얘기고 예. 대통령을 만나라는 얘기고 뭐 엄청나게 애절하는데 원래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당을 구하고 대통령을 구하고 이렇게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기보다는 당에 대한 개입이 막혀버려서 생긴 문제예요. 그게 난 공천 개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용산과 한동훈 관계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예. 한동훈이 윤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 말이야 뭐 이렇게. 호칭 자체가 바뀔 정도. 그리고 예. 그 직후에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부부 동반으로 만났는데 예.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나왔는데 그날 대화의 60-70%를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가 한동훈 얘기였다. 뭐 섭섭함이라든지 뭐 이런 거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고 나서 만나고 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많이 깠는데 다음 날 또 네. 저기 한동훈을 깐다고. 계속 갔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래 보면은 이제 저기 뭐냐 저 여사로서는 네. 그동안 자기의 설계가 안 먹혀드는 겁니다. 뭔가 막혔다는 거죠. 한동훈 때문이지. 뭔지 이준석도 모르지만. 통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은 통하지 않았다. 예. 그래가지고 몇 군데서 차질을 빚었어요. 어. 그 물론 김영선도 그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보는데 명태균이 이제 그 저기 지방선거 때까지 기세등등하던 기세가 예. 여기서는 좀 달라져. 요 총선 국면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이거 이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저놈들이 우리를 저기 뭐냐 이렇게 장벽을 치네. 한동훈 쪽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 그렇죠. 이제 판이 다시 짜여진 거예요. 예. 이게 다시 짜여지니까 전략도 바뀌어요. 아하. 근데 이제 그 제가 간신전을 읽으면서 참으로 탐복을 하는 게 이 변화무쌍한 모략의 경지는 그 항상 보통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더라고. 그러니까 달변에 뛰어난 정보력과 선제적 행동을 하는 결단력과 이 모략의 이런 게 다 갖춰져야지 아무나 간신되는 거 아니거든. 이것도 종합예술의 경지네요, 진짜. 간신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이것도. 특히 저 고조라는 황관이 저기 뭐냐 사대부들 설득하는 논리는 지금 읽어봐도 논리의 손색이 하나도 없는 엄청나게 아름답고 서사적가 있어요. 예. 이걸로 황관 저 사대부를 지편으로 만들어서 진시황 다음 왕을 바꿔치기 해버렸다. 이래가지고 황제의 유서를 조작한 거지.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논리는 바람이 바뀌면은데 왜 깃발은 바뀌지 흔들리는 게 바뀌지 않겠는가? 세상의 시류와 역사에 따라서 가는 거다 그러는데 그 공부 잘하고 총명한 사대부들이 다 넘어가. 예. 이걸 보면은 탐복할 만한 경지거든. 근데 항상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설계한 권력과 그 작동 방식이 이게 안 통한다 그러면 일단은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과 명태균 쪽에서는 엄청난 비상인 거죠. 그렇죠. 총선 2차 개입 때. 그러니까 이준석 쪽을 끌어들이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전혀 예상 외의 패가 나와줘야 이게 스토리가 이게 라인이 됐다고 이게. 그래서 난 뭐 그런 어떤 거 그 아마도 여기서 또 언론이 얘기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우리가 보면 외척 그 엘리트 간신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가 조금 체크가 돼야 될 거야.
아마도 모름지기 그 상당한 원한 내지는 적개심을 가졌을 뭔가 그 거다. 뭐 제거할 대상 비슷하게 지금은 인식을 하겠죠. 그 환관들 입장에서 간신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저 하나 더 난 그렇게 예상해요. 이번 예. 이런 가설을 보고 다시 한번 스토리를 보면 어떨까? 이건 제 제안입니다. 아니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랑 오랜 서사가 누적된 사람인 것도 맞고 인제 와서 올해 판을 짰다가 벽에 부딪힌 것도 맞고 근데 이게 뭐 이준석 의원이 의도적으로 흘렸든 아니면은 의도가 아니게 기사화됐든지 간에 명태균 관련된 이슈가 급부상을 지금 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의 명태균 씨는 이준석 의원이나 그쪽에 대해서는 판을 같이 짜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틀어진 건데 뭐 감정이나 지금의 생각은 좀 어떻게 바뀌었을 걸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기점으로 보면. 글쎄 그런데 한번 틀어졌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예. 뭐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 전혀 그런 수준은 아닐 것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게 어떻게 이익이 경쟁하고 갈등하고 충돌을 했는가에 대한 좀 디테일이 필요해요. 그 그림을 일단 그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단순히 이제 이준석이 뭐 개혁한다고 해놓고 왜 그러냐? 그 배후에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후를 배후에. 밝혀내는 거죠. 당연히 뭔가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개혁신당 사람들은 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비례 1번을 왜 김영선 따위한테 주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거고. 그래서 반대가 됐다는 거. 예.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동서고금의 하여간 꼴통 간신들은 한국에 다 와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래가지고 권력을 아주 제대로 말아드셨어 아주. 그래서 제가 요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게 김건희 씨의 실정법 위반 문제가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 혐의인 것도 맞지만 동시에 이게 지금 여권 개혁신당까지 포함한 이 범여권의 판짝이랑도 이게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아니,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정 이게. 중요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권은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는구나. 저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뭐 지방의원들 시험 본다. PPAT. PPAT. 공정하게 시험 봐서 할 거다 이래가지고 많이 그런 부분을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저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화장 지은 민낯을 봐버린 느낌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실망을 가지셨고요. 그러니까 한 번 공천 김영선 전 의원 했고 두 번에 7보사에서 굉장히 그런 어떤 공천 거래를 한 거였잖아요. 7불사. 7불사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때 국회의원 4명이었습니다. 5명이 되면은 뭐 한 20억 상당의 크죠. 예, 정당 뭐 운영비도 받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가 맞다 보니까 이런 거래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정말 뭐 개혁신당 이름에 부끄러운 그런 행태 아닙니까? 아니, 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주 썩은 냄새 나는데 들여다보니 이거는 뭐냐면 한국 사회 정치가 시정자 빼들 판이었다는 얘기인데 아니 도덕 불감증도 이런 도덕 불감증이 근데 없죠.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중요한 분석 해주실 때 또 이준석 의원 여기도 이제 판짜는 한 축이 지금 입장을 냈는데 여기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이준석 의원이 뭐 블라블라 얘기를 하고 마지막 부분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자기 억울하다 이 얘기고 뭐가 마지막 억울합니까? 말미에 국민의힘 계열의 평론가 일부가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그 당 이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의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있는 전직 대표를 공격해서 자극하는 게 좋은 전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지금 약간 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뭔가 의원도 좀 터뜨릴 게 있나? 나 건들지 마. 나도 뭐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요 입장 나오기 바로 직전에 요거 판때기로 봐야 된다.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거의 마치 그 대륙이 갈라지듯이 우리 초대 지구가 대륙이 이동하듯이 이 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대륙판이. 그 말씀과 지금 맞닿아 있는 얘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뭔가 이게 배경이 있네. 이거 간신전을 그러니까 다 읽어봐야겠다. 간신전에 저희가- 답이 있네. 간신전에. 저희가 사실 국민의힘 이거 뭐 정치인들은 좀 예. 썩었구나 아이고.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고쳐지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우리 당 해산합니다. 정말 예.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아. 그러니까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젊은 세대고 예. 이런 짓을 안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표를 몰아준 거죠 국민들. 아니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거래 비슷한 시도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똑같은 질문이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정치적 최대 위기라고 난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자기 건들지 마라 이런 비슷한 그림. 그리고 이거는 내가 보니까 폭발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한동훈 대표 이번 공천 책임자 아닙니까? 여기도 많은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이런 침묵은 이준석만이 아니라 한동훈의 침묵도 석연치가 않아요. 그럼 한동훈은 지금 왜 가만히 있는다고 보세요? 지금 침묵하고 있거든요. 입장도 안 내고 그냥 구경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 그 대통령이 지금 체코 가기 직전에 예. 한동훈을 추석 연휴 만찬에 초청해놨어. 지금 24일에 만난다는 어. 거죠. 예정해놨죠 지금. 그렇죠. 갔다 오면 갔다 오면 만납니다. 바로 만나. 예. 그렇게 그냥 소 닭 쳐다보도 타다가 예. 왜 갑자기 만날까? 예. 뭔가 급해진 거지. 다시 또 입을 막아야 됩니다. 급하면 만납니다. 윤석열은 급하면 만납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도 급할 때 급하니까 만난다고. 만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확한 것 같아요. 의원님. 급하면 급하면 바지가랑에도 잡습니다. 지금 윤석열 급합니다. 급해. 그러니까 급해. 뭔가가 움직이고 있어. 뭔가 움직인다. 내가 보기엔 뭔가가 야. 움직이고 있어. 그럼 한동훈 너 입이라도 좀 막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24일 24일 만찬을 좀 기획한 거 아닌가? 아니 좀 예. 이거 수습 못하면 우리 다 죽는다. 너 죽고 나 죽고. 네가 새로운 정치가 어디냐? 네 태생이 업어서 키운 넌데. 어허. 그러니까 이번에 섭섭한 거 털고 의대정원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좋게 가자. 우리 정권 사수하자. 시원하게 가자. 너 대통령 만들어줄게 뭐 이런 거죠. 뭐 이러면서 또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해놓고 또 윤핵관들 불러 2차 작전 들어가고. 아니 근데 의원님 그거 보셨어요? 공항에서 대통령을 이제 배웅해 주잖아요. 잘 다녀오시라고 이제 행안부 장관이 차에서 내리면 영접도 하고 대통령이 이제 쭉 당 대표부터 인사합니다. 근데 그거 자세히 보시면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는 인사만 대충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로 넘어가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부터는 악수할 때 손으로 이쪽을 칩니다. 그러니까 스킨십의 표시죠. 친밀감.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게 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안 치거든요. 어색해요. 그리고 두 번째 김건희 여사는 그 전에는 수행원들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부터 당시 황우여 비대위원장 시절에 다 악수를 일일이 하는데 이번에는 안 합니다. 안 하죠. 뒤에 뒤에 떨어져서 떨어져서 그냥 목례만 하고 가요. 그리고 세 번째 한동훈 대표도 서천 화재 현장에서는 90도로 그 눈발 날릴 때 90도 인사했잖아요. 그 조폭 수준에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 목이 뻣뻣합니다. 안 해요. 한 15도, 10도. 요거 좀 변화가 읽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각도가 한 5도에서 10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거의 안 숙인 거지. 저 서천 때랑 너무 달라가지고. 뭐 눈높이가 많네요. 눈높이 선생님, 눈높이가 맞아요 지금. 근데 24일 날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지금 90도 인사도 안 하는데 이거 잘 단돌이 되겠습니까? 단돌이가?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은데. 싸늘한 냉기가 느껴집니다. 저 장면은 그렇죠 지금. 예. 냉기가 느껴지는데 파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24일 회동. 24일 회동은.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좀 이게 좀 슬픈 현실인데 윤석열 대통령 갤럽 기준으로 지난주 국정 지지율이 20% 예. 역사적인 그런 수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늘 조선일보에서 한동훈 대표를 뭐 카페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헤드라인이 이겁니다. 용산 국민의힘과 다른 추석 민심 확인했다. 야, 근데 여당 대표가 자당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좋다고 인터뷰하면서 국민의힘과 용산하고 추석 민심이 다르다.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고 조선일보에 실리는데. 아니 제가 참 배꼽 잡았습니다. 뭐 참 이런 정당들이 다 있나. 서로 지금 자기 살자고 이러거든요. 신이 났어 신이.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략은 이거예요. 예. 이것도 간신전에 사례가 있는데 어허. 황관과 외척이 많이 싸울 때 네.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지금- 또 있습니까? 그게 지금 한동훈 전략이에요. 그 어떤 전략인지 좀 소개 좀 그 해주시죠. 우문호라는 간신의 전략이거든. 어허. 우문호. 그 사람은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웠다고. 아하. 그러니까 황제한테 가서 외척도 문제고 황관도 문제고. 그리고 나는 전쟁에 가서 공을 세우고
이래서 이제 현역 장수로 실제 사령관으로 노릇을 한 거 아니요? 총선에서? 그럼 지금 딱 한동훈인데요. 예, 물론 홍문호. 졌지만. 예. 그런데 적당한 책임론만 무마하면은 이렇게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데 의외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압도적 지지를 몰아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비집는 전략이에요. 저 한동훈 전략은. 63%를 얻었죠. 당시 이렇게 떼어놓고 비집고 들어가서 몸통을 키우는 전략인데 예. 요게 전략은 좋았지. 어허.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으니까 예. 전략은 좋았는데 그걸 감당하고 실행하는 준비된 능력이 너무나 미흡했어요. 아, 전략은 좋았으나 능력이 미흡했다. 그래요, 그렇죠. 아하. 감당을 못하는 거야, 감당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매일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예. 국정에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자기의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2달 넘도록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단 한 번의 메시지가 안 나왔고 한동훈 대표 입에서 예, 안 나왔죠. 한동훈 지대 체제 자체에서 그 대변인들도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럼 어디서 하냐면 저 원내 대변인이나 윤핵관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무시해도 돼. 이 한동훈 지도 체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허. 그래가지고 한 번도 입장이 나온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의정대란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좀 하는 척했다. 예. 요런 정도니까 이게 비집고 들어가는데 예. 몸통이 큰 이 돼지 2마리에 이 비계살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전략은 좋았는데 예. 이게 의외로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이게 잘못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겠다. 예. 그래서 예. 이준석과 한동훈이 난 입장이 비슷해졌다고 봐. 한동훈과 이준석이요? 와. 어. 둘은 물론 사이가 안 좋지만 예. 이 저기 자기의 어떤 거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진 상황을 자초해 버린 거예요. 동병상련이네요 지금. 그렇죠. 둘은. 그 점에선 같은 거라 이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오늘 좀만 시간이 더 허락이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의 판에 네. 미래의 운명까지 우리가 점을 쳐보면 참 좋겠는데 그거까지 오늘 시간이 좀 예. 짧게 느껴져서 아쉽고요. 아까 우리 댓글에 그 이준석 의원 SNS 글 썼다고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미에 그 마지막 부분만 좀 글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 이렇게 아이고, 순삭이었어요. 시간 그냥 순삭. 그냥 빠져들어. 너무 빠져들어. 너무 빠져들어. 시간 너무 빨리 가네. 아니 근데 이 간신전이라는 거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이거 북스터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그리고 의원님. 또 김영수 교수가 예, 현대 세태하고 많이 연결을 시켜줘서 설득력이 있고 너무 정확한 비유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충신전은 재미가 없어. 충신은 우직하고 예. 의리 지키고. 의리 지키고 사고는 안 쳐, 단순하고 충신들은. 사고는 안 쳐. 서사가 그러다 없어. 보니까 좀 재미가 없는데 예. 간신전은 예. 모략과 기망과 선제적 행동 그다음에 너무 똑똑해.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다이내믹한 게 읽을 거리가 많아. 아하. 근데 그 좋은 머리를 좀 좋게 쓰면 얼마나 좋았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이제 쓰면. 그 한비자가 얘기한 정치와 행정에 능한 선비 예. 이 사람들이 국정의 주인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기득권자들 뭐 아까 얘기한 외척이나 뭐 황관이나 귀족들은 중신이라 그랬거든. 예. 그래서 황제가 중신을 얼마나 멀리하고 정치와 행정에 능한 선비들 즉 인재들과 일하느냐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고 봤던 것이죠. 예. 그래서 법을 세우고 그 기반 위에서 선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예. 이런 나라를 꿈꿨던 건데 그 꿈이 그 한비자가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이 책을 왜 쓰는가? 아하. 다만 나라를 구하고 싶었을 따름이다. 그 이상 소망은 없다. 아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거기서 있잖아. 어떤 그 불꽃 같은 정신이 느껴져.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닐까? 아하. 나는 그런 점에서 언제 내 기회가 되면 한비자 강의를 좀 어우. 제대로 한번 해보고 예. 싶다. 저도 먼저 좀 우선 신청해서 듣고 싶은데요. 우리가 정말. 공동 연구를 해도 되죠. 예, 아. 정말 너무 이게 아. 뜻깊고 지금 네. 시대에 정말 딱 필요한 고전들 아닌가 아니 뭐 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정치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예. 바로 그 한비자 정신이라고 나는 봐요. 맞습니다. 신 변호사가 열심히 제가 또 하셨죠. 정당방송. 예. 의원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추석 연휴도 지났고 이제 하반기 이제 또 힘차게 달려 나갈 텐데 우리 한국 정치에 희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김주호 부실장님부터 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정치에 희망이 있을까요? 정치에 희망이 있고 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런
공천농단이잖아요, 일종의.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좀 걱정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경남은 사실 국민의힘 세가 센 데잖아요. 예. 경남에서 정치를 하려는 앞으로 또 지방선거에 출마할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명태균 씨를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저는 참 이런 게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예. 선출되지 않은 자, 그럼 권한 없는 자입니다. 비선이죠, 비선. 권한 없는 자가 막 이러고 다니고 권한 없는 영부인이 막 이러고 다니고 내가 진짜 특검법 보면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아니, 진짜 범죄 혐의가 너무 많어. 이렇게 많은 영부인이 있다는 게 8개 좀 혐의죠. 진짜 네. 우리나라가 그래도 시스템적으로 정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나라였는데도 순식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진보 정당들이 예. 많은 그런 정권을 찾아오고 지방 정권 대선 앞으로 총선에서 열심히 해야겠다. 방송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도 오늘 좋은 말씀 마무리로 네. 좀 한국 정치에서 희망을 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희망이 있다가 그 어제 뉴스 토마토 보도 보고 왠지 희망이 꺾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죠. 예. 이건 시정 잡배들이구나. 아하. 그리고 방송 토론 나갔더니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는 식의 얘기를 듣고서 너무 일상화가 된 거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예. 라이브 방송인데도. 아 그래서 이게 좀 이런 부분들을 뭐가 잘못이 있어도 꾸짖질 않는 문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엉뚱한 생각하면 아 이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남편이 뭐 비리 부정 있을 때 아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또 아내가 그러면 당신이 권한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되지. 서로 말을 안 해주고 끼리끼리 감싸주고 같이 공범이 되는 문화가 이 나라를 병들게 만들었구나. 아하.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 예. 퇴직금 50억 원을 타먹었는데 그걸 갖다 빠져나가려고 그래. 또 그 길을 쓰더니 무죄까지 받고. 예. 이거 이제 뭐 다른 또 저기 반면에 전직 대통령 뭐 딸 용돈 준 것도 뇌물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뭐야 꾸짖지 않는 문화. 이게 서로 사실은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 좋은 정부를 만들려면 수신하고 또 돌아보는 자세를 이런 걸 갖춰 나가야지. 그 또 그 어영부영하다가 정권은 교체해서 죽 써서 개주는 일을 예. 또 열심히 이렇게 해야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이건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것보다는 어떤 그 조금 정치의 본질 그 자체가 서로 이거를 같이 잘 만들려고 예. 서로 간에 감시하고 견제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이게 그 발전하고 공생하는 맞습니다. 뭔가 이런 공동선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희망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예.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느끼는 게 사실 사람이나 조직이 자정작용을 잃어버리는 게 필터 같은 거잖아요. 네. 필터가 고장나면 그 정수기 물은 마시면 죽습니다. 그렇죠. 필터라는 이 자정 기능은 개인이든 또 조직이든 저는 너무 중요한 거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우리가 비선에 대해서 좀 너무 지금 비선들이 드러내놓고 판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면역이 된 건 있는데 비선이라는 걸 우리가 왜 경계하고 막아야 되냐면 아까 우리 김주호 부실장님 말씀대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 잘못됐을 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왜냐 뽑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권한만 행사하고 다닌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래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선들이 권력을 가지고 좋은데 쓰지도 않아요. 아니 어디 다 뻔뻔하게 자기를 위해서 네? 쓰는 거지. 진짜 명태균 씨 행태 보세요. 이런 일이 뻔뻔하게 벌어졌는데 어디 가서 예. 숨어야 될 거 아니야. 숨지도 않아. 어디 예. 뻔뻔하게 아니 나랑 김건희 여사랑 예. 텔레그램 한 거예요. 이걸 공개적으로 나 그거 보고 엄청 충격 받았습니다. 근데 뻔뻔한 걸로 따지면은 뭐 김건희, 윤석열, 글쎄, 요즘은 천공 다 뭐 뻔뻔해졌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뭐 야. 저기 누구죠? 국방부 장관 김용현, 뭐 그러니까. 김문수 뻔뻔한 사람이 한둘이 자기를 아니어가지고. 드러내고 오히려 자랑하고 예. 있어요. 참. 그것도 설계입니다. 예. 하여튼 오늘 금요일 오전에 우리 김종대 의원님 늘 좋은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